하우스 60평 정도를 제가 짓는데요. 기본 골격이 완성이 됐습니다. 흙도 역시 이 등급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생명? 흙도 나이를 먹습니다. 흙도 무조건 뭐 밭에 있는 흙이 다 좋고 나쁘고 뭐 이걸 떠나서 그 밭 흙 토양에 맞는 그 작물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 밭을 오래 쓴 밭에는 재건도 타고 병도 많이 들고 하는 이유가 흙도 나이를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을 살리려면은 이제 휴경 내지는 객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하우스 여기가 한 60평 정도 되는데요. 제가 실제 60평을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예상하는 금액은 한 200만원 정도 잡습니다. 자재비 해서 한 200만원 정도를 자재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00평 한 동을 들면 뭐 요즘 뭐 한 1800만원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터무니없는 애들 장난하는 소리고, 제가 실제 이렇게 흙을 넣고 내 인건비를 빼고 순수 자재비만 칠 것 같으면 저는 한 200만원 정도만 가지면 한 60평을 짓고요. 한 200평을 지을 것 같으면 거의 한 600만원? 인건비를 제외한 한 600만원 정도의 자재비만 가르치면 하우스 200평 한 동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자재는 과수나라 남은 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재 중고자재로 넣는다 셈 치더라도 다 해봐야 60평 짓는데 자재비가 한 넉넉 잡고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자재를 사러 갈 건데요. 이제부터는 하우스를 짓는 방식이라든지 저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 하우스를 짓는 방식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짓는 하우스보다도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이 땅에서부터 지상에서 이제 지상까지의 높이는 2m 10cm입니다. 1차 양 옆 사이드 볼 때는 2m 10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파이프는 10m 짜리를 밴딩을 하게 되면은 진원도가 지름 곱하기 3.14 답 나누기 2를 하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자재를 사와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제 윗 상부 우들거리 중앙이 되겠습니다. 중앙을 용접하는 모습을 실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철제 윗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용접을 하고요. 여 위에 파이프가 밴딩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터널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꼭 어떤 건물 같은 걸 지을 때 쓰는, 가건물 같은 걸 지을 때 쓰는 방법인데, 이 하우스를 이 정도 크기로 지으려면은 이 정도의 밑에 하중을 받쳐줄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 머리돌, 어떤 기스, 어떤 벽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볼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2차 볼대 완성이 됐는데, 지금 제가 짓는 것은 한 70평 가까이 됩니다. 7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 넓이는 7m가 나옵니다. 축간 넓이가 7m, 길이가 24m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자재비가 15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50평을 짓는데 보통 볼대가 24m 잡고 6m에 한 24m 정도 잡으면 한 50평 정도가 대충 나오겠네요. 근데 이걸 지금 제가 154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옆에 있는 이 볼대, 이거는 40mm 파이프인데요. 이 파이프는 제가 가수원에서 쓰고 남은 거라 이거는 자재에 넣지 않았습니다. 자재에 넣지 않았지만은 지금 현재 제가 자재를 구매한 걸로는 폭이 이만큼이 나오진 않겠지만은 6m에 24m, 25m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사온 자재만으로 25m까지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각 파이프, 요 각 파이프는 25에 75mm 짜리인데요. 가운데가 쭉 들어간 게 9개가 들어갔습니다. 9개가 들어갔는데 3m에 하나씩 썼는데요. 9개가 들어갔는데 이게 있어야만이 이제 자동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농약이나 관수 이런 거를 그냥 스위치만 꽂으면은 농약도 하고 물도 줄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됩니다. 그 밑 땅 바닥에 물을 주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땅 바닥에 물은 위에서부터 습기가 아래로 스며야 되는데, 아래에서 생긴 습기는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좀 좋지 않은 내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비 오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물을 주는 방식을 저는 고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00평을 짓는다 셈 치면 자재비만 200평 한 동을 짓는데 자재비만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비닐, 파이프, 그 옆에 들어가는 뭐 부대 시설 이런 걸 전부 다 해서 순수 자재비만 200평을 지을 것 같으면 300만원 정도가, 아니 300만원, 100평 짓는 데는 한 300만원, 200평 짓는 데는 한 6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뭐 사람을 사서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조금 관리 감독을 하면 인건비는 뭐 한 2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8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국가사업으로 해가지고 50% 예를 들어 보조를 받으면은 1800만원이니까 오히려 100만원이 더 싸죠. 그러고 나서 그 보조를 받아서 짓게 되면 5년 동안 그 신고한 품목의 농사를 꼭 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손수 이렇게 사람을 사서 내가 관리 감독하고 이렇게 조금만 지식을 투자를 하면 그 절반을 내야 되는 내 돈으로 충분히 아주 더 멋있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이라든지 시, 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은 그 업자들만 배불리고 생색만 내는 꼬라지가 나고 있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이래 하면서 느낀 건데, 절대 국가 보조금이라든지 시, 군 사업비를 보조를 해준다고 그 공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받지 마시고, 내가 자유분방하게 언제든지 패농을 해도 그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실제 내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좀 더 싸게 하고 좀 더 양심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 관공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내 자유의 50% 보조 받는 만큼의 50% 이상의 자유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차 골격까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 3차 골격은 우리 하우스 볼대를 밴딩을 해서 세워야 되는데, 그 밴딩 머신이 제가 없으니까 밴딩 머신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빌리는데 5,000원인가 만원인가 이래 가는데, 그 밴딩은 저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서 밴딩 머신을 사다가 밴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밴딩 머신 세팅이 완료됐는데요. 지금 이게 한 최소 3명에서 4명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저와 제 첫 단 둘이서 하는 과정에서 이 지지대 서포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밴딩 머신 이렇게 롤러가 많이 있는데요. 요거 세팅하는데 제가 처음이라서 세팅하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이 파이프가 이 아루가 진원도가 이 나누는데 걸린 시간이 제가 1시간이 걸렸습니다. 기계를 처음 만지다 보니까 뭐 이게 밴딩도 잘 안 되고 간격도 안 맞고 뭐 희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명이서 할 거를 둘이서 하다 보니까 와이프하고 저하고 초보자들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포트를 했습니다. 서포트를 해서 지금 이제 밴딩을 해 볼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밴딩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밴딩 머신은 참고로 5,000원 주고 빌려왔습니다. 5,000원을 주고 빌려왔습니다. 자, 밴딩하는 모습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한번 더 찍어 나중에 그거 할게요.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먼저 들어요. 들기 쉬운 거. 들어. 자, 밴딩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3차 파이프를 밴딩한 파이프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설치를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저 위에 파이프 꽂는 부분을 용접을 저 같은 경우는 합니다. 용접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용접을 합니다. 이 용접을 하는데 제가 용접을 제법 잘 합니다. 용접을 잘 하는데 이런 잡철물은 또 이런 하우스 파이프는 처음 용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두께가 1mm입니다. 1mm. 이 하우스 볼대 연결부를 잘라서 하는 건데 이 두께가 1mm 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 도금이 돼 있어 가지고 실제 두께는 1mm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도금이 약 한 글쎄요 몇 mm나 올라갈까요? 도금이 0.0 한 1mm. 이게 페인트를 한번 칠해놨다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페인트를 칠해놨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잡철 용접하시는 분들을 저는 뭐 크게 신경 안 쓰는데 막상 해보니까 제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크 용접을 하는데 갖다 들이대면 근육이 납니다. 아주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와이프하고 함께 이 밴딩 파이프 꼽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와. 예리 구령이 이리와. 드디어 하우스 볼 때 전 공정을 완료했습니다. 전 공정을 완료했고요. 이제 다음 편에 비닐 이제 문짝 만드는 방식하고 비닐을 둘이서 바람 영향에 관계없이 씌우는 방법 역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작은 인력으로 이걸 한 방에 씌우려면 많은 고생을 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이 문짝을 만드는 방법을 역시 공개하겠습니다. 이 문짝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타한 방법하고는 좀 아마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이 비닐하우스 기본 골격 완성, 모든 골격이 완성이 된 것은 여기서 일막을 접고요. 제 2부에서 비닐하우스 씌우는 것과 문짝, 개폐형의 문짝을 만드는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